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제목은 새로운 문명사회, 기창주의 한몸사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제목이 조금 헷갈렸는데, 처음에는 제가 지금 정치권이 여러분 총체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건 정치인들 잘못도 아니고 시대가 이미 간접민주는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수명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직접민주주의를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못돼가지고 또 세계 중심국에서 두 개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는 관계가 없이요. 네. 자, 스마트폰 전부 다 진동으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명사적으로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일본까지도 호되게 지금 아주 요동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죠.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붕괴된다. 사실이냐? 증거는 뭐냐? 새로운 문명사회가 탄생하는데 그건 어떤 것이냐? 오늘 소제목들입니다. 말씀드릴. 시장 쟁탈전에 의해서 3차 세계대전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날 확률을 제가 51%로 봤습니다. 유엔이 70년 동안 세계 간접 임시정부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중앙집권적인 세계정부로 전환돼야 되는데 세계 리더들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판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한반도로 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국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소 제목들입니다. 제가 지난 35년 동안 이 연구를 하면서 쓴 도구는 재행이 무상하다.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렇게 곡선으로 생로병사처럼 변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말은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먼지부터 시작해서 우주까지도 이렇게 생로병사, 성주개공, 생주이멸, 기승전결, 사이클 이렇게 변한다. 예외가 없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건데, 이 우주의 정신작용이건 물질이건 간에 모든 것은 쌍으로 동시에 똑같은 크기로 생성하고 사라질 때도 동시에 쌍으로 사라진다. 음과 양,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소립자도 업 커크, 다운 커크, 그리고 남녀, 선악, 정과 반, 해결의 변증법, 작용과 반작용, 뉴턴의 3법칙이죠. 진보와 보수, 이게 짝입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남녀처럼 짝입니다. 근데 이 서양학자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걸 투쟁의 대상으로, 혁명의 대상으로 삼아서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상생상멸의 원리다. 예외가 하나도 없다. 정신작용, 이건 물질이건 간에. 이건 뭐 사회학에서 나온 이런 거고요. 토인비도 지금 생로병사, 기승전결, 탄생, 제국이 성장하고 정치하고 해치되더라. 그래서 자본주의도 보면은 4단계로 발전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양 학자들이 산업사회 이후를 정보사회, 지식사회로 진단한 것은 오진이더라. 잘못됐다. 그래서 서양이 지금 나아갈 방향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이 많이 생기는데도 해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림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옆에 있는 나무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살림 임학자들은 나무를 이렇게 들여다봐요. 산소를 얼마나 생산하냐, 물을 얼마나 주느냐, 열매를 얼마나 하느냐, 주변 동물들에게는 얼마나 이익을 주는가, 이렇게 따져서 몇 조 원 기여를 하더라,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문명사회를 보기 위해서는 살림의 중요성은 적어도 1000년 단위로 봐야 살림이 아하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울창한 수목, 사실 사진을 나무가 좀 더 큰 걸 고르려고 했었는데 못 구했습니다만은, 중동에 7천년 만년 전에는 엄청난 아름드리 나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면서 다 잘라다 썼어요. 무식해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사막이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림이 얼마만큼 중요한 걸 보려면은 7천년 만년으로 단위로 보면은 이건 동물의, 인간의 생명줄이다. 그걸 몰랐다. 아니, 잠깐 보세요. 7천년 동안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오늘 사막이 돼버렸다. 그런데 지금 잘 되는 나라들 보세요. 다 살림이 울창해요. 일본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크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 걸 보려면은 적어도 1000년, 100년 단위로 보지 않으면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이 단면에 이 속에서 살면은 전혀 큰 걸 볼 수가 없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문명을 저 같은 사람이 찾아내게 된 것은, 저는 이제 농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동양철을 공부하고 크게 보게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신 것 같이 르네상스 이후 지난 500년 동안 학문이 전부 세분화, 그래서 마이크로하게까지 내려왔다고요. 인공지능까지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째로 보는 인간의 지혜, 지식이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크게 마음을 열고 아주 넓게 길게 한번 보시자고요. 자, 간단히 보면 4만 년 전부터서 3만 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해봤습니다. 인류가. 그 다음에 10,00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3만 년 동안 원시 생활을 하다가 10,000년 전부터서 이렇게 살았어요. 농경사회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지난 30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한번 잘 보세요. 인류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이것도 간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이런 세상이 온다. 모바일 세상. 이게 이제 점차 나노로 작아져서 우리 몸에 원자 단위로 돼가지고 몸속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무겁죠. 조금 있으면 저놈이 자꾸 작아져가지고 원자 단위로 들어가면 땅콩물 속으로 들어가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아무개 나오라. 아들아. 여기에는 아들아 오라. 아버지 이걸 이렇게 레이저로 착. 왜 불러요? 너 뭐하냐? 지금 밥 먹는데요.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서 말하고 듣고 보고 오감으로 다 연결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문명이에요. 넘어가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4만 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랑우탄이나 찐벤치에서부터서 호모 사피엔센 사피엔스라고 하는 현생 인류, 지금 우리가 비슷하게 생긴 직립해서 걸어다니는 현생 인류가 나온 게 4만 년 전입니다. 호모 사피엔센 사피엔스가. 그 4만 년 전에 우리 원시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원시 사회하고 용맹 사회하고 상생이었다 이게. 아까 제가 상생상멸 원리 말씀드렸죠. 그리고 핵심 이데올로기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이데올로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원시인들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자원이죠. 천연 자원이었죠. 아무것도 생산하는 것도 없고 농사 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고기, 열매, 뿌리, 잎, 또 이 사냥, 자원이 천연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회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원시인들이니까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었겠느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동물 세계도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3만 년 동안 인류의 이데올로기는 천연 자원이었어요. 이건 자원주의였어요. 그리고 원시 사회는 용맹 사회, 위에가 이제 양, 밑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래서 원시 사회하고 용맹 사회는 서로 상생이었다. 또 진동으로 좀 해놓으시죠, 전화기. 왜냐하면 제가 지금 4만 년 동안 여행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상당히 1시간 동안 이걸 말씀을 다 드려야 돼요.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명, 30명 정도의 시족들이 같이 뭉쳐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다. 천막, 동굴, 맹수 외침을 잡고 사냥하고 불을 만들어 쓰고 여자들은 카사바 채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고 그리고 육아하고 여자들이 입을 이렇게 찢었어요. 왜 이렇게 입을 찢었을까? 여성분들 누가 대답 한번 해봐. 저한테 강의 안 들은 사람. 여기 지금 몇 분이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 계세요.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시대에는 그 미적 감각, 전통,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랬더니 어떤 대학생은 여자들이 말이 많으니까 말을 적게 하라고 찢었을 것이다. 나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냥해온 거 적게 먹으라고 입을 찢었을 것이다. 상상들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찢었느냐?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혐오스럽게 하기 위해서. 법이 없어요. 경찰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 시족 남자가 저 속에서 낮에 쫙 보니까 아유 미인네 올증에 들어가자. 싹 들어가면은 사자들을 보셨어요? 순놈이 어떻게 하는지? 사자 순놈을 쫓아내버리고 그 순놈한테서 낳은 새끼들은 다 물어 죽이고 암놈만 차지합니다. 원신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자산이죠. 후손 만들고 번식하고 그 다음에 음식 채집에다가 음식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 남편과 자기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혐오스럽게 무섭게 남성들이 다른 마음을 못 내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여자예요. 전사들 같아요. 이거 누가 옆에 시족이 봤더니 어이구 저 들어가면 맞아 죽겠다.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동물보다도 원시 사회는 더 험난하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대 여성분들 행복하신 줄 아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화장하고 이쁘게 다니면요 하루 종일 못 지나가요. 남성은 또 이렇게 해야 살아남아요. 이 3만 년 동안의 원시 사회의 인간의 문명의 이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돌을 떼서 뗀석기라고 그래요. 떼서 썼고 그 다음에 조개껍질, 동물의 뼈 같은 것을 이렇게 돌에 갈아가지고 도구로 썼습니다. 활과 창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외침을 막았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학자들은 원시 사회에서는 문명의 이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까 이건 훌륭한 문명의 이기입니다. 동물 세계에서 나왔을 때 이것만큼 훌륭한 첨단 무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거 첨단 무기입니다. 우리 신문아 자꾸 말씀하시는 원시 사회가 이제 10,000년 전에 동서양 공이 사라졌다. 왜? 간단한 도구를 개발했고 식물 재배 방법을 터득했고 야생 동물을 기르는 방법도 터득을 했고 주거 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그 다음에 소금을 찾아내서 반절임해가지고 음식을 먹었다. 시족 인구도 점차 늘어나서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유목민이 완전 이제 자급자족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1인 아까 직접민주주의 때문에 여기를 넣어놓은 건데 1인 시족장 또는 추장 이런 사람들의 지배 체제였다. 약 1만 년 전에 동양 서양 공이 비슷하게 원시 사회가 지구촌에서 사라지고 지금은 저 브라질 아마존 이 밀림 속이나 동남아시아의 삼각지 시대 깊은 산 속에서 일부 미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0,000년 전에 동서양 공이 농경 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3만 년 여행했어요. 10,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0,000년 전의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구성은 이래요. 농경 사회는 일손 사회하고 짝이었어요. 상생이었어요. 지금 사회에서는 아직도 일손 사회를 못 찾아내요. 제가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천연 자원이 아니고 농지야. 농지입니다. 그래서 봉건 사회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민족은 약 10,000년 전에 내가 이 한사모에 나와서 참 공부 꽤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한 걸로서 정리를 해봤는데
약 10,000년 전, 막 9,000년, 7,000년 전, 그건 사람들의 자료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게 나오고 있는데, 대충 아까 농경사회가 그때 시작됐으니까, 10,000년 전에 저기 박달민족, 이게 이제 세 부족으로 내려옵니다. 예맥한이라고 해서. 예맥은 오랑캐, 돼지 같은 놈들다 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런 지어놓은 거고요. 이것이 이게 기원인데 여기 와서 이것도 서기전으로 제가 다 고치는데 이건 지금 빠졌습니다만은 서기전 2334년인데 9개의 제후국이 당군 왕검을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족 국가를 왕검이 만드신 게 아니고 당군이 만드신 게 아니고 9개의 제후국이 야, 저 훌륭한 분, 대단히 훌륭하신 분. 저는 여기 당군 성전의 그 초상화 그것도 제가 좀 전 인류의 할아버지처럼 어떻게 새롭게 좀 멋지게 만들어 볼 수 없냐? 왜 새까맣게 수염을 해가지고 질타를 받는 건 내가 자꾸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9개 제후국에서 추대를 해서 황제로 모실 정도였으면 얼마나 인품과 실력과 리더십이 강했으면 그렇게 모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48년에 건국한 것이 아니고 4348년 전 우리 박달민족 한민족의 할아버지가 조선이라고 하는 걸 건국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겠지만은 건국은 그때고 그 후에는 국호라든가 정권이 바뀌고 다 그랬죠. 우리 역사를 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서기를 놓고 기원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우리 뿌리를 그래서 나는 한사모 뿌리가 대단히 한뿌리 사랑 이 모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 중원에서 2000년 동안 지배를 하다가 당나라에 밀려서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밀려서 대만의 섬으로 쫓겨났듯이 우리 한민족은 서기 전후 108년 전후 그때의 당나라에 밀려서 한반도로 밀려나왔다. 그리고 우리 박달민족 한민족은 예맥하는 저 요한 문명을 지금 중국에서 자꾸 발굴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4대 문명보다도 1000년 앞선 그런 위대한 문명을 창조했고 갑골 문자 일부와 음력 달력도 우리 민족이 창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쫓겨나와가지고 15세기 중엽 위대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한글을 또 창조했고 이제 우리는 중국 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중원을 향해서 나가는 위대한 민족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논파기, 농가리, 농경시대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그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 시조죠. 요 후손들이 지금 대기업들이 다 돼 있을 거예요. 이런 할아버지 두신 분들이. 숫장사. 눈빛이 다르잖아요. 옹기그릇 장사. 볼 수 있대 레스토랑. 레스토랑. 주막이죠, 주막. 레스토랑. 이게 학교의 시원입니다. 서당. 저도 중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하고 소아까지 읽다가 고등학교 가야 되겠다 다시 나와서 고등학교 다녔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제가 시골에서 서당 다닐 때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학교의 시원이죠. 농경시대 때는 학교가 스쿨이 없었어요. 유니버시티도 없었고. 이게 광화문이에요. 1907년 외국 사람이 와서 찍은 겁니다. 헤르만 잔드라는 사람이 지금 광화문 한번 보세요. 100년 전에 이랬어요. 100년 전에요. 예, 참 재밌죠. 100년 동안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가. 이게 항구입니다. 항구. 시골에서 농사지가 올라온 마포 나루투에서 한양에다가 식량 공급하고 채소 공급하고 그랬어요. 5.1장 시장의 시작이죠. 토속종교. 전제군 주제죠. 1인 왕이 3권을 다 쥐고 3족을 멸하고 이게 농경시대 때의 문명의 이기들입니다. 잘 보세요. 뭐 다 아시는 거죠. 이게 이제 문명의 이기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만 년 동안에 아까 뗀석기, 조개껍질, 뼈, 활, 창 이제 농경시대에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마차, 범선 이런 것들이 농경시대 때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들입니다. 농경사회가 붕괴됐다. 서양에서부터, 영국에서부터죠.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하기는 수백 년 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학문적으로는 177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그때에 거의 붕괴되고 이제 지구촌을 한 바퀴 잡아 돕니다. 관해공업이 발전했고, 상업이 발전하고, 오일장이 쇠퇴하고, 쇼핑센터가 드러나고, 지식과 기술이 개발됐다. 기계와 자본이 발전하고 제조업 생산이 자동화되고 교육 무역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추장, 군장, 영주 그 다음에 전제 군주제도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250여 년 전부터 서구로 붙어서 농경시대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사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 속에서 태어나서 이 속에서 자라오고 이 속에서 살고 이 속에서 가치관을 형성했습니다. 산업시대 때. 산업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산업사회는 지식사회하고 짝이었어요. 근데 서양학자들이 상생상멸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산업사회 이후가 지식사회다. 정보사회다. 오진이죠. 이건 대단히 잘못 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라는 게 이런 데 참 중요해요. 정학철학의 위대성이라는 게. 서양학자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몰라요. 그냥 현상만 이렇게 봐서 산업사회 이후가 지식사회다. wrong. 오지입니다. 절대 틀렸습니다. 그리고 핵심 이데올로기가 아까 천연 자원에서 두 번째는 농지 농경시대 때 세 번째가 자본주의입니다. 요새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양극화되고 뭐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자본주의를 이렇게 타다 쓰는 사람이 참 많아요. 특히 교수라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자본주의가 문제다 뭐 했었는데 여러분 자본주의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자본이 뭡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이 자본이 what is capital? 자본이 뭐예요? 잘 몰라요. 자본을 그래서 어떻게 자본주의를 비판해요? 자본이 뭐예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봐요. 자본이 뭔가? 스마트폰을 찾아보면 나와요. 사업 자금, 그걸로 산 공장, 기계, 생산 자재, 물류 시스템, 센터. 공장이 잘못됐습니까? 기계가 잘못됐나요? 생산 자재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기업 보고 많이 가지고 양극화하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돈을 번 인간의 탐욕이 문제였지 자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잘못됐다는 사람은 자본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탄압은 안 돼요. 그것을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저커버 같은 사람은 돈 다 내놓잖아요. 그런 사람 박수 받는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본을 안 썼나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자본주의가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사고를 잘못한 거예요. 자본주의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삶의 도구다. 1770년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알파고도 영국에서 개발돼서 온 거예요. 참 전 놀랐어요. 왜? 한국 사람들, 나는 이세돌이 하사비스가 40살이에요. 그 사람 처음에 그 체스 광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체스를 하다가 아차 하고는 그냥 뇌 공부, 신경 세포 공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이세돌이는 세계적인 천재인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했는가? 33살 먹은 사람이. 나는 이번에 바둑을 보면서요. 야, 이게 한 생각의 차이구나. 영국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 하사비스라는 조그마한 사람은 체스에 미쳤다가 세계 2등 했다고요? 몇 번 했다고, 5번 했다고요. 그러다가, 그럼 튀어가서 찌어나간 거예요. 돈도 없었어요. 예. 어머니는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이세돌이 대한민국의 바둑의 천재들이, 구단들이 막 수십 명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인공지능 쪽으로 뇌과학 가서 카이스트 가서 뇌과학 공부해. 정부부 장학금 좀 달라고 해서 공부했으면 말이지. 우리가 알파고를 개발할 수 있었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1970년 산업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50년 뒤처졌어요.
기계 문명이 도래하고 제조업이 발달하고, 자 이거 보세요. 산업사회는 이제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가전제품, 우체국, 전신, 전화국 등 통신, 은행, 금융업, 노사관계, 교역 확대, 다국적 기업, 1, 2차 세계대전 100년간 지속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까 농경시대하고 원시시대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업시대. 선박도 농경시대 말기, 범선, 지금은 10,000톤, 20,000톤 원자력으로 가는 대형 선박입니다. 기차 100년 전이에요. 지금은 시속 400km, 500km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1912년 헨리 포드 회사에서 나온 자동차입니다. 지금은 이보다 더 멋진 자동차도 많이 나오죠. 비행기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산에 가서 몇백 번 시험하고 나와서 처음 나온 이 비행기 사진입니다. 저는 이거 참 아주 귀한 사진 구했는데요. 저게 날개가요. 나는 천인 줄 알았는데 나무랍니다. 가벼운 나무. 날개가. 근데 지금 어떠냐? 에어버스 500명 내지 600명 싣고 다니는 에어버스로 발전했습니다. 100년 사이에, 산업시대 100년 사이에. 가전제품. 근데 이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붕괴됐다. 붕괴된다. 서양에서부터. 자본주의 발전 4단계에서 보면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세계 자본주의를 흔들어서 요동을 치게 만들었는데, 아직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만 개선하면은, 치유하면은 다시 1960년대 건전한 작년의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아까 생로병사 보셨잖아요. 금융자본주의는 마지막이에요. 이제 100살 먹은 할아버지.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지금 혈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학자들이 딱 보고는, 혈관만 고치면은 60대로 돌아갈 수 있어. 40대로 돌아갈 수 있어. 맞아요? 이게 지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혈관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해서 40, 50대 중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상생상멸의 원리로 보더라도 30여 년 전 동구권, 구소련, 중국이 붕괴될 때에 서양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승리다. 우리가 이겼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같이 붕괴되고 있었어요. 공산주의는 물질적으로 붕괴되고 있었고, 서구의 자본주의는 정신적으로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심신일체죠. 몸이 약해져도 정신이 가고, 정신이 약해져도 몸이 가고, 심신일체거든요. 저쪽에는 몸이 붕괴됐고 우리는 정신이 붕괴됐다고요. 동시에 같이 가고 있었는데, 이것도 서양학자들이 못 봤다. 그 증거는 뭐냐? 영국 산업자본주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 제조 비중이 GDP 상에서 차지한 것이 32%다가 지금은 10%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제조 비중이 굉장히 높다 요새 쫙 줄어들고 있죠. 이게 증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본주의 말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죠. 이걸 자본주의를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자본주의는 한생을 지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770년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자본주의가 생로병사 100년 하다가 1차 세계대전 전후해서 영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에서 슬슬 조그마한 섬나라로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이런 유럽 국가들이, 일본이 거기 딱 올라탄 거예요. 천만 다행이었어요. 우리는 멍청이 대원군이 아주 쇄국 정치를 펴는 바람에 전혀 세상이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지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영국에서 100년, 미국, 유럽, 일본까지 또 다른 100년 생로병사하고 1970년 대한민국으로, not 북한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아시아 사령,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사령으로 홍콩에서 들어왔다가 지금 30여 년 전
1978년 덩소팽이가 흑묘백묘로 할 때에 중국으로 해서 인도, 브라질, 러시아, 소위 브릭스로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면 1970년대 들어갔으니까 지금 46년째. 그러니까 100년 단위로 본다면은 대한민국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46세 중년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유럽의 100살 먹은 노인이 복지정책 보는 걸 보고 우리도 공짜로 먹자. 그래서 무상 시리스가 이제 드디어 왔어요. 46살 먹은 장년이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유럽처럼 100살 먹은 노인처럼 일본처럼 왜 그렇게 복지비를 안 주느냐. 포퓰리즘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로 현상이죠. 조로 현상.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각계 리더들이신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걸 깨닫게 해야 돼. 46세다. 더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50년 더 가야 된다.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리더가 나와서 국민을 설득해서 우리 국민은 또 그럼 잘 따라가요. 이 자체도 모르거니와 전부 그냥 포퓰리즘에 휩쓸려서 선거처럼만 되면은 나눠 먹자식으로 가는 바람에 조로 현상, 중년이 100살 먹은 노인 형세를 하고 있는 것이 현대 한국의 실상이고 비극이고 그렇다.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망하는 거죠. 40대 중반에도 가는 사람 많아요. 교통사고를 나서 간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암 걸려서 죽는 사람 많아요. 인생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100살까지 가야 돼요. 앞으로 40, 50년 동안 더 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지난 35년 동안 밤낮 연구해서 찾아낸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현재 지구촌에서는 제가 처음입니다. 제가 찾아낸 게 뭐냐? 한몸 사회라는 거예요. 한 뿌리 뭐 다 좋아요. 한몸 사회. 제가 이 이름을 지면서 굉장히 고심했어요. 이게 학문적으로 한몸 사회라는 게 받아질까? 그 다음에 이 짝은 뭐냐? 깨달음의 사회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말로 깨달음의 사회 해놨다가 전부 다 두자씩 해서 문자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싶다가 깨달음의 사회를 각 했는데 또 그것도 각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정각이라고 썼는데 후에 봤더니 불교에 정각이란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무슨 이론은 아니에요. 이론은 아니고 불교에서 나온 건데 저는 모르고 그냥 정각 사회로 했습니다. 깨달음의 사회입니다. 아까는 지식의 사회였죠. 깨달음에 의해서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통. 서양에는 또 이런 거 없어요. 동양처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통한다. 눈, 귀, 코, 혀, 몸이 전부 다 통해버렸다. 세상 다 본단 말이에요. 네트워킹 된다. 그러고 보니까 ICT, NT, BT에 의해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알파고. 이게 육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첨단기술에서. 그래서 제가 이름을 참 잘 쳤다. 정확하게 쳤다. 그래가지고 인류가, 제가 한 20년은 됐어요. 이 이름을 진 지가.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세상은 제가 못 보고 돌아갈 거로 생각했어요. 저는 농경시대 말기에 태어나서 산업시대 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명까지 보겠느냐 싶어서 책만 7권으로 전집을 써놓고 아까 써놓고 그냥 뭐 후손들이 혹시 2년 다음에는 도서관에서 보겠지 해놓고 말라고 했는데 지난 10년 15년 동안 이게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다시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건강관리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몸사회, 정각사회가 상생짝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다. 기창주의다. 아까 우리 족장이 기창이 뭡니까? 이것도 제가 지은 거예요. 첨단 기술의 기자, 창의력의 창자, 기창, 테커티브즘. 제가 영어로 테커티브즘. 테크놀로지 앤 크리에이티비즘에서 테커티비즘 기창주의다. 그런데 이번에 알파고 보세요. 첨단 기술 다 왔잖아요. 인간 지능을 이제 능가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래서 기창주의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구글 보십시오. 자본 가지고 했습니까? 세습 받았습니까? 저커버그 보세요. 페이스북, MS 보세요. 제가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기업가 아니었어요. 전부 이 기창,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 의해서 새로운 문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CT, NT, BT 등의 첨단 기술과 창의력,
기창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깨달음의 정각사회가 탄생한다. 그래가지고 70억 전 인류가 눈, 귀, 코, 혀, 몸 등으로 네트워킹 돼서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 하나의 가족, 하나의 유기체처럼 인류가 네트워킹 돼버린다. 여러분, 이번에 알파고가 영국에서 컴퓨터 1200대가 동원돼서 지금 네트워킹으로 온 거예요. 앞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한국에 가져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듣고 다 하죠. 이제 냄새 맡는 거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맛보는 것도 개발하고 있고, 여러분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전부 이제 네트워킹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 인류가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되는 시대. 그게 새로운 문명이다. 그게 새로운 문명이다. 한번 보세요. 아까 이제 우리가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 가전제품 했잖아요. 이제는 전혀 그거 아니라고요. 자동차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현도화되죠. 그러나 옆으로 제껴져요. 집중 회로, 반도체, 칩, 센서, 디지털, 소프트웨어, 딴딴딴딴딴, 마지막에 인공지능, 3D 프린터. 이게 이제 새로운 문명의 이기들입니다. 우리가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가 180도로 바뀐다. 180도 바뀐다. 30년 이내에, 지금 24년 남았어요. 24년 이내에 이 한몸사회, 기창조의 한몸사회 본 모습이 드러난다. 본 모습이 드러난다. 여기 계신 분들은 관리, 건강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30년은 더 사시면은 새로운 문명을 한번 엔조이하고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세요. 이것 가지고 먹고 살아가요. 전혀 달라요. 아까 원시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쭉 머릿속에 두셨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나도 잘 몰라요.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요. 네. 메모리, 디스플레이, 구부러진 거, 투명한 거, 레고형 맞춤 5만 원만 주면 지금 스마트폰 천국이 됐잖아요. 예, 안경, 시계, 뭐 반지, 전부 다. 예. 헬스케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마트키 다 들어갑니다. 파스, 밴드, 여기다 붙여가지고, 여기서 지금 컴퓨터로 쓰는 거예요. 예, 파스. 먹는 컴퓨터. 여기 이제 자꾸 작아져요. 여기 이제 처음 개발한 시제품입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생이 요 밑에 8mm짜리 먹는 컴퓨터 개발했죠. 조대 대학원생이. 여기 이제 자꾸 작아져요. 모래알처럼 작아져서 뱃속에 딱 집어넣으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전부 조사 다 하고 아픈 놈 치료 다 하고 명령 다 받고 전부 다. 그러니까 갈 길이 멀죠. 그 얘기는 우리가 제품을 얼마든지, 나는 대학생들 보고 그랬어요. 신제품 개발할 게 없는가? 그러면은 여기 스마트폰 이놈을 절반으로 딱 잡아서, 그 대사람이 딱 전문의들 모여가지고 스마트폰을 절반으로 줄이자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2년 동안만 연구해봐라. 그럼 작업이 엄청 쏟아져 들을 거예요. 몇억 달러도 돈 벌 거다. 내가 그랬어요. 네. 절반 줄여. 그 다음에 또 절반. 아예 또 갈 길이 엄청 멀었어요. 신제품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몸속 분자로 들어간다. 분자 로봇, 컴퓨터, 머리카락 가지고 이제 몽타주까지 만들어내죠. 재밌는 건요, 이 홍콩의 쓰레기통 옆에다 붙여놓은 몽타주입니다. 왜냐? 자꾸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사람이 생겨서 그 속에서 DNA를 추출해가지고 만들어봤더니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붙여놓고 당신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사람이다. 붙여놨더니 그 후로 이게 없어져. 와서 버린 사람이 없어졌어요. 재밌잖아요. 쓰레기통에서 타액으로 가지고 몽타주를 찾아내. 이 세상이요. 정말 참 놀라워요. 예, 콘택트 렌즈. 이 끼고 가면 저 사람이 수배자, 누구다? 에이, 김. 탁. 경찰한테 111 전화해가지고, 여기 김 아무개 간다. 안경이 이제 통역, 이번에 알파고 저게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통번역, 변호사, 의사,
뭐 회계사, 교수까지 뭐 전부 다 앞으로 다 그 전부 내놓으시오. 전부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내놓으시오. 지금 여러분 다 내놔야 돼요. 4자 돌림들 다 조금 있으면 전체 이번에 봤잖아요. 2세들까지 이게 부르니까 이제 내놔야 돼요. 3월 인터넷. 여러분 3월 인터넷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건물이나 아파트나 자동차에 주변에 논이나 목장 같은데 전부 다 칩이 다 센서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몸처럼 돼버린다. 그러니까 한 몸 사회라는 게 너무 제가 이름을 잘 준 거예요. 사람만이 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사물까지도 하나로 돼버린다. 5세대 통신망. 이 꿈의 세대입니다. 5세대 가면 이제 전부 다 세계가 하나 됩니다. 모바일로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투표하고 다 모든 걸 다 한다. 공면 TV, 삼성, LG가 다 만드는 겁니다. 원형 TV, 3D TV 지금 SBS에서 제가 시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안경 없이 방송에서 3D 입체 TV 영상이 나온다. 여러분 뭐 요새 TV 사면 이거 다 돼요. 스마트폰하고 바로 무선으로 미러링 서로 다 되고. 이번에 VR 여러분 보셨죠? 가상현실. 이제 세계 앉아서 이거만 쓰고 다 봐요. 다 봐요. 갈 필요도 없어요. 제조업 공장도 이제는 스마트 공장으로 변해서 지금 저쪽에서 패션 소비자가 와서 나 이런 옷 이거 아니야. 그럼 바로 그냥 그 회사 센터로 전달돼 가지고 공장으로 전달돼서 바로 그 제품이 바로 나오는 직결돼서 나오는 소금물로 가는 자동차, 전기차 뭐 다 나왔죠. 카이스트 해버린 자동차인데 여기 재밌는 것은 엉덩이를 축여 들어가지고 주차 면적을 절반만 차지하는데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한국에서는 쓰겠지만 외국에서는 뭐 이럴 필요가 없겠죠. 아이디어는 좋죠. 데니엘 킴이라고 하는 재미교포가 이륜차를 개발해서 이건 서 있어도 안 넘어진대요. 팽이 원리를 이용했다고 그러네. 그래서 지금 시판하고 있습니다. 무인차, 스마트카. 운전할 필요가 없죠. 앉아서 이제 뭐 테레비 보고 둘이 얘기하고 뭐 먹고 자고 책 읽고. 좀 벤츠에서는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다 없어질 거라고 그래요. 스마트폰 하면. 하늘로 날아가는 자동차. 이게 동영상인데 제가 찍어놓은 건데. 여기 이제 시제품이라서 조금 커 보여요. 이제 프로펠러 내에서 하늘로 날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할 때 나와가지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차하는 거예요. 하늘로 날아가는 차. 이게 하늘로 달리는 택시, 자기 부상 택시가 개발돼서 지금 막 실용 단계 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1인용 헬기 시대. 자, 차는 아까 가로수위를 휙 날아가는 이제 차도 곧 나오겠습니다. 조그맣게 이제 자기 몸만한 자동차 나오겠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극초음속 민항기입니다. 영국의 버진 그룹에서 3번 시험에서 1번은 실패하고 2번은 성공했어요. 이게 시속 3만 킬로로 팍 날아가요. 지구 반바퀴 가는데 15,000킬로. 지금 북한에서 개발한 ICBM 미사일이 14,000킬로 지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30분 만에 15,000킬로를 핑 대기권에 가서 달려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김포 나갈 때까지 또 저기서 내려서 회사 가는 데까지 30분 잡고 1시간이면은 세계 어디고 갈 수 있다. 세계 어디고 갈 수 있다. 아침 8시에 김포에서 타고 파리나 뉴욕에 가면은 9시 가서 근무할 수 있고 하루 종일 근무하다가 오후 6시 퇴근해서 비행장에 30분, 6시 반, 그 다음에 날아오는데 7시, 김포에서 7시 반 떨어져가지고 집에 가는 8시. 그래서 뉴스 보고 밥 먹고 자고 그 이틀 또 출퇴근. 막 구태여 갈 필요가 없죠. 아까 VR만 있어도 앉아서 다 보고 이게 다 뭘 갈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려고 하면은 1시간 거리로 좁혀진다.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 될 수밖에 없죠. 1시간 거리로 좁혀지니까요.
태양광으로 이미 기름 하나도 안 쓰고 태양 에너지로만 가지고 스위스 파일럿 2사람이 6개월 동안 성공리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미래 에너지요. 솔라 에너지. 연 30모작 수직 농장, 우리나라에도 지금 각 기술연구원 도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벌써 연간 30모작을 하는 농업 빌딩이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에서 뭐 식량 부족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 우리 지금 못 쓰는 공장들을 이런 식으로 잡아 돌리면은 얼마든지 식량은 생산해낼 수가 있다. 손가락 크기 헬기, 드론. 아까 그 조그마한 참새만한 이거 영국에서 개발한 건데요. 아프가니스탄에 알카에다가 왜 몰락했냐면은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그 지도자들의 회의를 모니터를 해가지고 아까 요 드론으로 보내면은 이놈이 딱 쫓아가서 나갈 때 팡 쏜 게 지금 몇 사람 죽었냐? 3,2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알카에다가 그래서 붕괴됐습니다. 지도자들만 쫓아가서. 이번에 IS 리더도 생포 또는 잡은 것도 전부 이 드론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북한에서 이제 핵실험, 4차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미국에서 F-22, F-22 스텔스 기가 4대 왔습니다. 시위를 하고 2대는 돌아가고 2대는 평택에 있습니다. 이것은 6분이면 딱 가서 그 후로 북한의 지도자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먼저 다녀온 다음에 사진 찍어서 후에 내는 위치를 자꾸 바꾸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네, 사실은 뭐 사람이 타는 유인비행기 갈 필요도 없고요. 이 드론이 살살 돌아다니면요, 이 요만한까지 다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해졌다. 이쪽으로는. 무인 정찰기 폭격기 이제 인간이 안 가죠. 택배. 우리 CJ도 지금 독일 드론을 주고 택배 개발을 했고, 우사인 볼트보다도 더 빠른 로봇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알파고하고 2세대고 이 바둑 이 대결은 참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전에 강의할 때는 야, 뭐 그게 그렇게 오겠나 그랬는데 이번에 여러분 보시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감 나는 것들이에요. 차세대 주거문화 공간. 이제 사무실도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구글, 페이스북, 지금 또 어디야? 구글하고 페이스북, 애플 이 세 개는 벌써요 한 몸이거든요. 직원들이 같은 우산 안에 텐트 같은 우주선 안에서 전부 돌아다니면서 헤이 알파고 어떻게 개발했어? 서로 왔다 갔다 사무실이 이렇게 이제 공간을 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변형없이 변했습니다. 3D 프린터. 저는 사실 여기 20년, 15년 전에 이 한범사회, 기창조의 한범사회를 정리할 때, 책으로 낼 때에 이 3D 프린터는 제가 미처 예상 못했어요. 1988년에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개구리, 플라스틱으로 개구리 만드는 걸 시작을 했는데요. 나는 이 3D 프린터가 나오고 나서요, 이야, 이게 기가 막히구나. 여러분, 이 3D 프린터가요, 이제 실용화되면은, 거의 다 왔어요. 지금 항공, 비행기 부품 2만 개를 찍어내서 쓰고 있을 정도니까 다 왔죠. 이게 못 찍어낸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자동차 공장, 가전제품 공장, 백화점, 마트, 물류센터 전부 사라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이내에 다 사라진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상이 오겠는가. 이 3D 프린터 자기 집에 이거 하나만 오면요 다 생산해요. 한번 보세요. 혈관도 만들었죠. 요게 뼈 생체 이식 귀 찍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섬유, 여기 드론. 요 자동차도 타이어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3D 프린터 찍어낸 겁니다. 타이어만 놔두고. 타이어도 앞으로 다 찍어내요. 아직은 거기까지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안 갔지만은요. 권총 3D 프린터로 정확하게. 옷도 다 여기서 만들고요. 더 재밌는 것은 음식 찍어내요, 지금. 그러니까 농업이, 내가 그래서 농민들한테 얘기할 때요. 앞으로 농업이 10년, 15년 이내에 농사 질 필요 있을까?
리커싱이라고 그 대만에 있던 중국 최고의 부자, 지금 유럽으로 떠났는데요. 그 사람이 내가 앞으로 투자는 부동산이 아니고 요거 인공식품 기계에다 투자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에서는. 여기 지금 그 찍어낸 그거예요. 3D 프린터 달기도 찍어내죠. 이렇게 지가 가서 다 설계만 해놓으면 다 찍어내. 대학도 이제 다 무너진다. 이미 코세라 뭐 이런 거 여러 개 많이 나오고 한국에도 지금 무슨 무크인가 뭔가 K무크인가 뭐가 나왔지. 무어라는 사람이 이 사람 한 60, 70년대에 기술이 매 18개월, 1년 반 만에 현재 기술에서 특히 이제 집중 회로라든가 이런 거 첨단 기술이 반년 반만 정확하게 더블, 거기서 더블이에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더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서 2040년에는 2040년 아까 제가 24년 남았다고 그랬어요. 2040년 24년 후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원하는 모든 걸 생산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게 무어의 법칙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우리 신문에 들어 떴는데 여러분 잘 못 보셨죠? 사진은 안 나왔어요. 커즈와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양반이 에디슨 이후에 최고의 발명가로 명성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60대 중반일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구글에서 스카우트해서 시니어 펠로로 지금 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코멘트가 나왔어요. 29년 인공지능을 이 사람 30년 연구해 왔는데 2029년 그럼 지금 16년이니까 13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다. 그리고 2045년에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능을 인공지능이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도 있다. 이 커즈와일이 그랬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이 사람이 살짝 멘트가 나왔어요. 커즈와일.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번에 알파고 이세돌 바둑을 유심히 봤어요. 뭘 느꼈냐? 많은 사람들이 직장 잃어버린다고 걱정을 하던데 저는 이걸 보고 인지 문명을 연구하면서 막 칼럼을 쓸까 하다 말았는데 뭔 생각을 했느냐? 아, 드디어 인간은 제3 노예 해방을 당하는구나. 제1 노예 해방은 농경 시대 때 노예, 농사 짓는 노예,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죄 지은 사람들. 제2 노예 해방은 산업 시대 때 벨트 라인의 오토매틱 생산 벨트 라인. 이게 이제 블루 칼라가 해방을 당한 거죠. 이제는 지식 노동자의 3차 해방을 당한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 뭐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정관념이요. 노예 해방할 때요.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을 할 때 그 노예들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왜? 내가 여기 가서 이거 농사 짓다가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먹고 사냐? 내 일자리 없어진다. 도망 못 갔어요. 불안해요. 공장에 있던 벨트라인 기계가 싹 지금 팔고 싶어서 기계가 해요. 그러니까 노동들이 내 일줄이 뺏었네? 불안해요. 일하려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데 이제는 정식 노동도까지 뺏긴다. 그러면 뭐 할 것이냐? 여러분, 그러면 일도 다 뺏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이 되는 거지 뭐. 천국이 되는 거지. 천국이 따로 있어요. 농사도 트랙터 기계가 다 짓고 공장에 더티한 일은 전부 먼지만 생산 기계가 다 오고 이제는 회계사, 뭐 교사, 의사 다 그 복잡한 거 의사들 얼마나 힘들어요. 막 배째야 되고 피 만져야 되고 냄새 맡고 그거 다 기계가 하면은 인간은 뭐냐? 진선미, 진리, 탐구, 아이디어, 아름다움, 그 다음에 착한 일들, 멋있는 일들. 요새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그거 여자들 인기라고 그러대요. 나도 지금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벨그대 근데 못 봤다가 중국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막 그 다음에 가서 막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가 봤는데 그런 거요. 맛있는 드라마 만들고요. 데이트하고요. 놀고요. 그럼 돈 어디서 버냐? 기계가 벌어서 나눠줘야죠. 기계가 벌어서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하바비스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사람들이 다 몇백 조를 갖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거지. 이제 초기니까 그냥 멍해 지금 있는 건데 오케이
너 먹을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베풀어라. 왜냐하면 한 가족이지. 나는 먹어야지. 나는 먹어야지. 예. 그런 세상이 온 겁니다. 못 있는 세상. 복잡한 일은 다 기계한테 맡겨놓고 이제는 우리는 해방돼서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고 시나 짓고 진리나 탐구하고 윤리 도덕이나 얘기하고 멋진 세상 한번 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참 인간의 우리 고정관념이 그걸 가로막고 있었구나. 멋진 세상이 오는구나. 여자들이 가전제품이 발전돼가지고 집안에서 청소도 뭐 세탁도 안 하니까 그럼 여자들이 뭐 했느냐? 일자리가 없어 놀았냐? 아니면 여자들이 얼마나 기장에 나와서 다 열심히 일하고 재밌게 살아요. 뭣도 내고. 한몸사에 아까 이제 우리 김정식 회장님 신문화, 이것도 신문화란 말이에요. 제가 이 125세까지 살 거다 하는 것은 제가 이게 그 생물학적 진화 과정, 그리고 의학의 발전, 또 식물들의 장수, 전부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125세까지 산다. 그 책에 썼어요. 그 어디 가서 강의를 했더니 말이지. 난리가 났어요. 저 뭐 돈 사람 아니냐. 그런데 요새 이제 100세 시대는 다 얘기하고요. 근데 재밌는 거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누가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125세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125, 나는 전혀 구약 성경 그건 모르고요. 이렇게 저 나름대로 추리해서 쓴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런데 구약 성경에 125세로 딱 찍혀 있대요. 그러니까 성인들이라는 게 대단하죠. 뭐 영국에서는 150세 살까도 저는 이걸 125세는 뭐냐면 125세 죽는다 그 말이 아니라 125세까지 활발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다. 125세. 원전 아닙니다. 뭐 엄청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부가 바뀐다. 다 바뀝니다. 전부 다 바뀌어요. 이거예요. 적성 창의적 맞춤교육. 여기다 제가 고딕으로 탁 쳐놨거든요. 다른 것은 다 터덕거리면서도 와. 재밌는 것은 오는데 이건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난 교육학자들께 꼭 좀 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터야 돼요. 교육학자님들 여기 계시면요. 초등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그냥 트세요. 자연스럽게 두세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번에 왜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한국에서 안 됐냐 그랬더니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수능 선적, 선다형, 단답 이게 창의력을 그러니까 알아맞추기 시험은 세계 1등 한대요. 30, 40대만 되면요. 창의력에 들어가면 꼴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교 지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둔재로 만들어 보고 있다고. 둔재로 만들어. 차라리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꼭 서울대를 가야 됩니까? 연고대를 가야 됩니까? 이세돌이 어디 대학 나왔어요? 그 지금 형제간이 뭐 그것도 서울대 나왔대. 그런데 갈 필요 없어요. 이 자기 적성에 따라서 맞춤 교육을 빨리 터줘야 됩니다. 이거 안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게 많아요. 고령화, 저출산, 이게 또 이제 난리란 말이에요. 인구 절벽, 성장 멈춤. 일본이 그랬으니까 한국도 그러고 애기를 안 낳으니까 큰일 났다. 여러분요. 여기 지금 아까 50대, 60대, 70대 베이비 부모 세대들 있잖아요. 우리 제2 인생 새롭게 살아요. 자기 적성에 따라서 다시 공부해요. 그래서 나이 들어도 120까지 다시 일을 하도록 해야지. 꼭 애들이 나와서 지금 50대, 60대 은퇴해가지고 그냥 파크에 가서 논다. 아니죠. 이건 아니죠. 저는요, 지금 젊었을 때부터 일 더 해요. 우리 나이가 들면은 뇌세포가 퇴화한다? 아니에요. 더 발전해요. 다만 불필요한 것이 없어지거나 기억이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도인으로 가는 것이죠. 불필요한 건 없애버려야죠. 아인슈타인이 자기 집 전화번호를 몰랐대요. 기자가 말이에요. 아이고, 박사님 어떻게 전화번호를 모릅니까? 아이 사람아, 그 불필요한 것을 뭐하러 내 머릿속에다 넣어두냐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뭐하러 전화번호를 끼고 다녀.
100% 지금 이거 뭔가 하고 햇빛이 뭔가 이것만 생각해도 지금 이게 들뚱말뚱한데 전화번호를 집어넣으면 이게 먼지처럼 끼고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끼고 다니냐. 이 정도 돼야지. 이제 나이 들면 이 정도 되면요. 세상이 팍팍 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노령화, 저출산 이길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이 엄청 많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왜 여성시대냐? 아무도 지금 왜 여성시대가 오냐?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밝힌 사람 없어요. 제가 책에 썼어요. 왜 여성시대인가? 아까 깨달음의 사회, 한몸 사회가 모성의 적이에요. 그래서 문명 자체가 여성적입니다. 과거에 원시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공장까지는 막 머슬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여성적이야, 섬세해야 되고. 그래서 여성시대가 온 거예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예. 자, 여기 이제 제가 잠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3차 세계대전, 아까 제가 일어날 확률이 51%라고 그랬어요. 1, 2차 세계대전이 그 산업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장이 좁아지니까 서로 먹이 영역 다툼을 한 거죠. 동물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식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식물 모두 자기 먹이 영역이 작아지면은 싸운단 말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1, 2차 세계대전이 전부 식자 쟁탈전이었다. 명분이 어디가 있었건 간에. 그런데 산업사회가 지나가 버린 나라에는 새로운 수요가 별로 없어. 소비가 별로 없어. 메뚜기 떼가 한번 먹고 싹 지나가 버리면은 별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는 넘어가야 돼. 이게 지금 현재 문명의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한번 지나가 버린 데는, 요즘 대한민국에 지금 스마트폰도 공짜로 주잖아요. 60만원, 70만원, 80만원 원가를 공짜로 준다. 왜? 수요가 더 이상 없어. 다 가지고 있잖아요. 5천만 개 이상이 지금 넘을 거예요. 지금 애들. 왜? 옷 다 있죠. 신발 다 있지. 차 다 있지. 15만원만 줘도 똥차 사잖아요. 없는 게 없다고요. 다만 새롭게 조금 바꿔 끼워 넣는 거. 그런데 공장은 자동화돼 가지고 엄청 생산할 수 있잖아요. 이자율도 거의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유럽하고 일본까지는 마이너스까지 내려놔도 회사가 안 써. 왜? 수요가 없어. 물가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청년실을 어디서 일자리를 찾아요? 유럽에 어디에 일자리가 있어요? 통계상으로 유럽이 청년 실업률이 50%가 넘었는데 사실은 7, 80%예요. 우리나라 지금 12.5% 난리가 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요 절반 이상이 취직 못해요. 없어요. 선중의 수요 시장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어요. 지금 아까 조로 현상이 걸려가지고 없어요. 개도국 후진국 시장은 아직도 개발이 안 됐고 새로운 문명은 아직도 새싹에 불구하고 창조가 안 됐고 미국 경제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살바짜고 일어났다. 그래서 미일 해양 세력하고 중러 대륙 세력이 시장 쟁탈전을 벌린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사자들이 먹을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자들 그러니까 누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걸 잡으면서 사자 한 마리가 잡아요. 암놈이 사냥해서 순놈을 나눠먹고 그래요. 새끼 나눠먹고. 그러다가 먹을 게 없어지면요. 감으로 먹을 게 없어지면 한 10마리, 10대마리가 사자들이 뭉쳐요. 그래가지고 뭘 사냥하냐? 코끼리하고 기린하고 사냥해요. 밤에. 아주 막 순놈도 그때는 이러면서 확 등뒤를 물고 막 난리가 나죠. 밤새도록 그 공격을 해가지고 쓰러뜨려요. 그래서 기린하고 코끼리를 잡아먹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100살이 넘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아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집단 방위? 집단 방위하자! 이 말은 사자야 모여라! 미국 큰 사자, 호주, 영국, 한국도 끼어라! 근데 우리는 중국을 보고 곤란하지. 그러니까 집단 방위, 집단 자위라 이 말이 사자처럼 집단으로 공격을 하자. 큰 놈 잡아먹자. 어디 걸? 코끼리, 기린. 코끼리가 어디 있냐? 중국에 13호 코끼리가 어디 있냐? 저놈만 잡으면은 미사일 한 방 쏘면 200만 달러가 매출이 올라가. 스텔스 잠수함 한 대 고형 쓰면은 다 파괴 안 돼도 35억 달러 매출이 올라갑니다.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어해야죠. 예. 사드라든가 KD라든가 방어, 어디로 가요? 무기가 미국이 있잖아요. 첨단 무기가. 예. 그러니까 미군도 한반도에서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하고 했는데 우리도 군비를 구축해야 된다면, 안 그래도 국방비 자르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들 가서 첨단 무기를 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미국 군수산업으로 가야 돼요. 그 뒤에는 누가 있냐? 유태인이 있더라고. 이번에 알파고하고 2세대라고 5번 대결하는데 누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돈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글의 창업주 두 사람은 누굽니까? 예. 에릭 스미스 회장은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 광화문 포시즌 호텔의 주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작년에 열었어요. 포시즌 회장이 누군 줄 아세요? 모르시지? 네. 아니요. 샤프라고 하는 80살 먹은 노인이에요. 유태인이에요. 예, 여러분요. 참 놀랍잖아요. 작년에 개장이 광화문에다가 자기 최고의 호텔을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광화문에 땅이 나오는 것을 20년 동안을 기다려가지고 이번에 그 자리에 지은 거예요. 여러분요, 한국 사람들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는 유태인들 대단한 사람, 나는 그 사람들 탓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이세돌하고 바둑 뛰어서 구글 주가가 얼마 올라간 줄 아세요? 52조 올라갔습니다. 이세돌이는 돈 아직도 못 받았어요. 4대 1로 해가지고. 체면만 구겼지. 한국 바둑 체면만. 우리 그런 정도 머리를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얼마든지 돈 많아요. 문제를 주는 게 이 머리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일 해양 세력, 중러 대륙 세력이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100년 전에 러일 전쟁 했듯이 지금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상생상멸을 했어요. 음양이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악이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이 이만큼 크면 선도 이만큼 커요. 똑같이 커요. 아까 이건 3차 세계대전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핵무기 쓰면 우리 70~80%가 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저 때문에 돼버려요.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주변에 지금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만큼 저는 또 큰 것을 봤어요. 그 큰 것이 뭐냐? 세계정부예요. 유엔이 70년 동안 세계정부 빨리 오라고 지금 기다리고 앉았다고요. 근데 세계 리더가 없어가지고 몰라요. 유엔을 어디다 쓰는가? 근데 제 눈에는 이게 보이거든요. 아까 천년 만년 단위로 쭉 보면 보이듯이 이게 보인 거예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인류가 만들어 놓은 것이 세계정부로 앞으로 간다라고 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구나. 7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까 한 몸이 되니까, 한 나라가 되니까. 그놈을 선언만 하면 돼요. 세계 지도자가 앉아서 드디어 몇 월 며칠 날 붙어서 이건 유엔은 세계 정부로 갑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뽑아놓읍시다. 그리고 그리 전부 집중해가지고 군비를 감축시키고 지구촌 하나의 정부처럼 갑시다. 그럼 대한민국, 미국은 지방정부가 되는 거죠. 그게 다 온 거예요. 근데 인류의 지도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정부 입지 조건이 뭐냐? 이건 이제 사실 제가 이거 연구 많이 했어요. 유럽에 가서 연구를 했어요. 유럽에 지금 유럽 27개 국가가 하나의 유나이티드 유럽 아닙니까? 그 정부가 어디 있는가? 런던, 베를린, 파리, 노. 룩셈부르크의 브뤼셀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 대통령격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을 토니 블레어가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 독일 블란스에서 나 땡큐. 룩셈부르크 사람 지난번에는 그 벨지움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룩셈부르크 사람이 유럽 대통령입니다. 유럽 대통령.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핵외면의 쟁탈전 때문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못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국가. 이건 절대 조건입니다. 핵외면의 쟁탈전 때문에 안 돼요. 두 번째, 종교가 다양하게 있으면서도 안 싸운 나라.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인종 국가이거나 황색인종. 왜 황색인종이냐?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오니까. 투표를 하면은 황색인종이 황색인종 있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번째, 봄, 여름, 가을, 겨울, 눈비, 우박이 다 있는 다기후 국가. 다섯 번째로 육지 절반, 바다 절반. 이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춘 나라가 231개 중에서 딱 하나. 저는요, 우리 한사모 박 회장님, 참 우려요. 참 한뿔이 좋아요. 하여튼 대한민국이 5천년, 만년 역사에, 우리 민족의 역사에 철호의 기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까 오기 전에 어떤 모임에, 민족회의 모임에 잠깐 들렸다가 제가 왔는데, 우리가 갑들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가 갑이 되자. 뭐 하여튼 타락된 정치인들, 우리 민족 같이 욕하지 마세요. 4천년, 만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별 사람이 다 있지 뭐. 그러잖아요.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멸하지 않았다는 거. 4천년, 5천년 동안 살아오면서 멸하지 않고 중국에 2천년 동안 지배했고 한반도에 와서 생존했고 이제는 우리가 또 세계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이라는 거. 네. 이제는 다 포행해야 돼.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부처님인데. 그러면 그게 홍익정신이죠. 네. 이화제세, 이치로 다스리는 거지. 어려웠을 때 조금 일본한테 친일을 할 수도 있고요. 좀 좌로도 이럴 수 있고 우로도 이럴 수도 있고 먹고 살 게 없으면 도둑질도 좀 할 수 있는 거고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기 어려우니까 그거 보지 말아요. 안 좋은 거 보지 말고 우리 위대한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면은 미안해요. 그럼 용서를 해주면요. 제가 엊그저께 어느 정당에 들어갔다 발기질을 한번 당하고 내왔거든요. 예. 그러나 그 대표가 그랬어요. 대표가 밥을 사기에 정치하는 사람이 원칙 기준이 어디가 있냐? 무슨 원칙이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몰라? 우주도 상대적인데? 사람을 가리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 죄진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포용해라. 그 대신 중요한 자리에 쓸 때는 그 사람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써라. 들어오는 사람을 가리지 말아라. 가리지 말아라. 재판장에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무조건 차버리면 곤란하지. 무죄 받고, 재판장으로 또 무죄 받고 다 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사람들 용서해 줘야 돼요. 정치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 포용해. 우리는요, 이제는 이 위대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어떻게 가려요, 사람을요? 정치하는 사람이. 5천만 명 중에서 미운 사람 그러면 어디로 바다로 집어넣을 거예요? 가리지 마세요. 가리지 말고 전부 깨어나야 됩니다. 전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이 되는 거예요. 유엔이 세계적으로 전환시켜서 어디다 놓을 것인가 논의만 하면은 한반도로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연구하면서 신났죠. 그렇게 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도 자기가 똑똑해서 잘 그렇게 됐나요? 김용 세계은행 총재도 그렇고 K-팝 보세요. 80개 국가에서 프랑스 파리의 그 이쁜 세계적인 미인들이 강남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건 벌써. 진짜 우리 지금 K-팝 그 가수들 있잖아요. 이야 진짜 이뻐요. 다리도 날씬하고요. 얼굴도 작고요. 세계에서 뿅 가버려요. 가버려요. 예. 80개 국가에서 한글 공부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님들 덕이죠. 저 박달민족 당군 할아버지 덕입니다. 위대한 민족 후예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이 된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 대한민국에 뭐 군사력이 있습니까? 경제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세계 중심국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미국의 중심은 어디요? 미국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미국의 중심 어디예요? 뉴욕이요 지금 그런데 워싱턴. 워싱턴이지. 왜? 거기가 두뇌가 있으니까 거기가 삼권 분리 다 대통령이 거기 있고 거기 워싱턴이에요. 워싱턴에 무기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금융 돈이 있습니까? 수도가 가면은 그가 중심이요.
한반도에 유엔이 세계 정부로 돼가지고 딱 오시면은 그게 한반도가 세계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전 인류가 한반도로 수도, 정부로 찾아오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수도가 되고 중심이 되고 남북 통일도 자연스럽게 안 될 수가 없고, 우리 민족은 그래서 나는 지금 남북이 분단된 것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단련, 실현, 세계적인 관심, 지금 계속 빵 쏘면 막 온 세계가 관심을 갖잖아요. 이것도 참,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잘한다. 노이즈 마케팅 잘한다. 그 대신 뻥 누르지는 말고 자주 노이즈 마케팅 계속 한국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라. 관심을 계속 갖도록 해라. 그리고 케이팝이 자꾸 돌아다니고. 그래서 세계정부, 유엔이 세계정부로만 전환되면은 드디어 이 5가지 논의가 일어날 거고, 그것은 한반도로 올 수밖에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문제. 자,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4강 외교를 잘해야 돼요. 외교 잘해야 돼요. 외교를 어떻게 잘합니까?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라는 게, 한반도가 그 돌쇠 있죠, 돌쇠. 그 가운데 딱 4강 가운데 돌쇠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정수, 뭐라고 그러나 그 핵, 중축, 이게 그 왜 달아가는 시소 같은데 가운데 축,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번에 보세요. 사드 놓는다 그랬더니 막 중국이 발발발. 하여튼 한 카드만 나와도 지금 4대 강국이 나라고 크고 작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만 하면은, 멋지게만 하면은, 잘해서 세계대전을 먼저 막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한반도를 유치해서 이제 우리가 세계 중심으로 만들고, 방법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인공지능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창조하자 말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큼 스마트폰을 전체에서 내가 보니까요, 애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안 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책 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와, 이건요, 뭐 책을 안 읽더라 그러는데 그 속에 책 다 들었잖아요. 스마트폰 다 들었지 뭐. 또 엄청 읽고 앉았는데 뭐. 이게요, 참 좋은 징조입니다. 좋은 징조. 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지금 청년 실업 5060 베이비 부모 세대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 대도국으로 나가야 돼요. 후진국으로 나가야 돼요. 다른 데 없어요. 국내에 없어요. 국내 일자리 없습니다. 예. 어떻게 외국에 나갑니까? 20분, 30분 거리, 1시간 거리로 되잖아요. 왔다 갔다 주말 부부 하면 되죠. 예. 길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자가 200만 명이 넘어요. 제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가, 5060 세대가 730만 명이에요. 자기 노후 준비해 놓은 사람은 100만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600만 개의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나는 그냥 다 깎아서 200만 개만 잡았어요. 그러면 200만이죠. 실업자가. 630만 비정규직이 있어요. 정규직의 56% 봉급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좋은 일자리를. 10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1000만 개. 근데 지금 대기업들은 줄이에요. 보셨잖아요. 어디서 1000만 개를 만들어냅니까? 국내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나가야 돼요. 대거 막 나가야 돼요. 대거. 어떻게 나가느냐?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저는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신성장 동력, 뭐 이건 좋고요. 2년 안에 국민을 통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갈이 찢겨져서는 안 됩니다. 진보, 보수, 남북, 갈등, 세대, 뭐 헬, 조선 뭐 했었는데 이거 2년 안에, 저는 사실은 저한테 맡겨주면 1년 안에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라시장에서 해봤어요. 네. 저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1년 안에 가능합니다. 2년 안에는 그냥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3년 안에 청년 실업 60~70%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어떤 신문에 편집장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말을 해버리면은 카드가 노출돼 버려서 안 된다. 그 대신 오프 더 레코드로 하고 나한테 이의 맞을 때 절대 가서 보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한 10분 설명을 했어요. 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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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104만 농가, 지금 약 90만 농가가 80대, 90대, 70대.
저한테 맡겨주면은 7년 안에 아까 1000만 실업자 중에서 10대 1로 뽑아가지고 스마트 농업 혁명을 해서 한국 농촌을 세계적인 현대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타임이 딱 왔습니다. 예. 그러면 실업자도 이제 100만 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방법은 다 있는데 정치인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공천 받을라, 뭐 뛰어댕길라, 뭐. 아까 그래서 이제 민족회의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4월 1일 날 세종대왕, 광화문 세종대왕 앞에서 100만은 아직 안 되고 매월 초 하루날 거기서 모이고 해가지고 100만, 명년 중하반까지 100만을 모으자. 민족사회. 근데 그 양반들이 명년 하반기 때는 뭐가 된다고 막 뭐 도로 닦아 보니까 말이지 뭐가 된다고 막 온다고 해서 아까 안 그래요? 막 사람들이 나보고 나오라 해서 가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 지금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명년 어떻게 된다고 막 뻥뻥해서 우리 민족이 이제 일어난다고 했고 어디서 그런지 몰랐어요. 지리산에서 아니 뭐 명년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18년에는 통일도 되고 뭐 된다고 대단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살짝이 와서 보려고 그래요. 지금. 한 1000명 정도는 이제 올 것으로 보더라고요. 매달 하게 되면 명년 중반쯤, 한 1년 후쯤에는 한 100만 정도만 모이면은 뭔가 일어난다. 일어난다. 아래 또, 대한민국당이라고 또, 나보고 또 한번 와버려서 살짝 뒷자리 가서 제일 오래, 야, 거기는 박 의장님 대단해요. 250명이요. 88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또. 예. 그건 강화도에 센터가 있나 봐요. 예. 대단해요, 지금. 정치. 아까 이제, 정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갑니까? 이게 와요. 요게 이제, 오늘 제가 이건 긴 설명을 않겠습니다. 제가 요새 몇 달 동안에, 몇 달 동안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에 도대체가 정치가 이제 이 문명, 1000년, 100년 단위로 봤을 때에 산업사회의 간접민주주의. 그건 이제 교통과 통신이 발전 안 했으니까 한 300명 국회의원들 보고 대리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300명이 어떻게 5천만 명의 수요를 다 해결해요? 불가능해요. 공부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제도가 올 것이다. 이걸 제가 이제 추리하고 요새 제가 저녁 9시에 자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이거 했어요. 말글뛰기 하려고. 딱 정리했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이번 4월 중하순에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봐서 이제 총선 끝나고 분위기 잘 봐가지고 정식 발표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완전하게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우리 세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말은 직접민주주의인데요. 여기 지금 제가 유권 분립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원시 시대 때, 농경 시대 때는 1인 전제군주제였죠. 산업사회에서는 3권으로 분립됐잖아요. 근데 제대로 분립이 안 됐죠. 그러다가 새로운 문명에는 6개로 분립돼요. 6개로 분립돼요. 드디어 새로운 시스템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함께 해서 정치 시스템을 한번 전환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책으로 곧 발표를 할 테니까 조금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좀 덮어두겠습니다. 기업은 여기 기업하신 분으로 왔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기업인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임금이 아니라 나눔과 사랑으로 전부. 왜냐면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이제 돈 버는 사람 같이 나눠서. 그 대신 그냥 마구 다 줘요. 돈 번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가졌다 그러면 안 번 사람은 뭐 70원, 아니 700원, 600원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배분하면 되죠. 배분하면.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명이 전환되면서 사회 혼란상이 대단히 지금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뭐 여러분 보신 바 같이 엄청 지금 갈등이 있고 요새는 이제 가족끼리 그냥 애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여인도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못 살고 이렇게 쪼그라들면은 못 참아요. 지금 국민의 25%가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실제 그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고요. 실제는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딱 길거리 전철이라든가 여기 산에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25% 속에 들어간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냥 비켜서 조용히 와야죠. 왜 뭐, 야, 임마, 건방지게 뭐 이랬다가는 큰일 나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게 막 해가지고 못 참아. 아침에 뉴스 보셨어요? 20 몇 살 먹은 총각이 밤에 술 한잔 먹고 들어오다가 차를 열 몇 대를 위에서 밟고 지나가지고 발길로 차 불고 이렇게 불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뉴스에 나왔죠?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와서 잡혀가지고 경찰서 와가지고는 나도 잘 모르겠다. 어젯밤 술 한잔 먹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막 나무 차 위에 올라가서 그냥 뚜고도 확막 깨불고 발길로 차 불고 깨불고 열 대를 지금 파괴해버렸대요. 총각이. 왜냐면 못 살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구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눈에 좀 안 들어도 그냥 도인처럼 못 본 척하고 옆에 사람 같이 도와서 조금 도와주는 거 안 그러면 절대 대응하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살기 어렵습니다. 이게 전부 지금 현재 이 현상 때문에 오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될 때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요. 이제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재산이다 너희들 거 아니다 나누자 해가지고 한 반세기 동안 목사들이 막 열변을 토하고 댕겼어요. 기존의 교회에서는 쫓아내버렸어요. 밖에서 막 그래가지고 생긴 게 뭔 줄 아세요? 감리교회가 생겼어요. 메소디스트 처치. 예. 거기에 유명한 와일레스 목사 300년 전 산업사회가 이렇게 태동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걸 수습했어요. 그래가지고 감리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 영국에서. 우리도 지금 이제 종교인들이나 지성인들이 자꾸 일어나서 이걸 점차 쿨다운 시켜가야지. 안 그러면 폭발해 봅니다. 예, 이건 조심해야 돼. 위기다. 어떻게 위기를 해결할 것이냐.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다시 한번 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올 때 가지고 나왔습니까? 갈 때 가지고 갑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인류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모든 돈은 절대적 거예요. 못 가져가요. 다양성 인정하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진 사람, 소외된 사람 다 우리가 껴안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재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답입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답은 물론 뭐 교육해서 뭐 시간을 가지고 뭐 계몽하고 뭐 그런 게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안 그러면 폭발해버려요. 폭동이 일어나요. 딱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한 사람만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리더한테 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유럽에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까지는 못해도 나라의 유럽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메르켈이에요. 인도의 무디 수상이에요. 2차 대전 때 처칠이, 대공황 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조상들을 해봤을 때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 리더십만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긍정의 힘을 가진 리더. 글로벌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다.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꿈과 용기와 열정과 직관이 있어야겠다. 솔선수범하고 강한 책임의식이 있는 리더. 수평적 리더십, 섬기고 겸손하고 백성을 하나님처럼 모시는 분. 소통과 끝장 톤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조직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 저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그대로 넘어가죠. 명년 17년 12월 리더를 뽑을 때에는 이러한 훌륭한 리더를 발굴해내서 민족 세력들이 나오면 더 좋고 지성인들이 나와서 꼭 리더 한 사람만 잘 뽑아놓으면 한국은 굉장히 스피드해요. 빨리 적응 잘해요. 대한민국은 5년 이내에 우리가 세계 중심으로 행해서 세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면서 위대한 한민족, 박달민족의 세계사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차된 시기에 앞장서서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